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은 법문은 하지 않고 제가 제목에 적어둔 바대로 MBTI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MBTI 요즘에 좀 SNS에 좀 짤들이 많이 뜨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데, 그리고 저기 유튜브 쇼츠로 해서 뭐 가장 비근하게 뜨는 게 T와 F의 차이에 관해서 그렇게 뜨고 있고, 뭐 여러 가지 E와 I는 워낙 잘 알려진 상황이고, 아니면 P와 J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좀 뜨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제가 하는 말이 MBTI가 뭔지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어떤 연령층이 평균대가 저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50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MBTI 검사를 알고 이걸 직접 해보셨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들어는 봤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MBTI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거미 돌아다닌다.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의 특성을 얘기하는 그 외국인들 있잖아요. 주한 외국인들. 근데 한국인의 특징이 한국에 와서 꼭 해야 될 게 MBTI 검사라는 거야. 자기가 무슨 MBTI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알고 있어야지 친구들과 대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검사예요.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한국인들끼리는, 특히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20대 30대 정도라면은 거의 다 MBTI, 자기 MBTI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 뭐야? 뭐 ESFJ야? 뭐 INTP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얘기를. 그런 거였어. 하고서, 그리고 어떤 MBTI 사이의 관계의 어떤 궁합. 너와 나 되게 잘 맞는다. 너하고 나하고 정말 극호 관계. 어쩌면 좀 불호 관계, 그런 것도 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많이 해보지 않으셨다면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대학생 전법위원회 워크숍을 갔는데, 그때도 MBTI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로 20대 대학생들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젊은 세대를, MZ 세대를 이해하는데 MBTI가 중요한 요소로 그렇게 언급이 됐었고, 저도 MBTI 검사를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해본 적이 있어요. 2번 정도인가 3번 정도. 근데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고, 저는 제 MBTI를 이미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해보게 된 거야, 또 MBTI 검사를. 그런데 강사님께서 그런 걸 한 거야. 완전 그렇다, 완전 아니다. 이게 약간 수준별로 있는데, 그렇다와 아니다를 극으로 해서 이제 선택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렇고 아닐 때도 있다면은 적당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극으로 선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MBTI가 다르게 나왔어요. 다르게 나와가지고 근데 이것도 좀 이해할 법하기도 한데 하고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MBTI 검사를 저 인터넷에서 무료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MBTI 검사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이 검사를 다 끝마치고 난 뒤에 이것을 왜 MBTI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건지 그걸 객관적 사실로서 그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MBTI 검사하는 걸로 먼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제가 끝내고 난 뒤에 이 영상 보시고서 영상 보시는 중에도 그렇고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해보세요. 검사 시간도 오래 안 걸리니까. 우선 제 MBTI 검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네이버에 들어가서 MBTI라고 제가 이미 검색어로 넣어놨죠. MBTI로 이렇게 누르면은 제일 먼저 뭐가 뜨냐면은 무료 성격 유형 검사라고 떠요. 16 퍼스널리티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 이걸 눌러보면은 이게 무료로 할 수 있는 성격 유형 검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격 유형 검사가 있고 성격 유형도 있고 그리고 문의도 있고 이건 좀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게 아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검사일 거예요. 이거 아래 가보면은 뭐 몇 명이나 있어. 1, 10, 100, 1000만, 10만, 32만 밖에 안 했다고?
특정 기간인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훨씬 많은 사람들이 했을 거고,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네리스 타입 익스플로어라고 써 있죠. 무료 성격 유형 검사라고 돼 있고, 이건 12분, 12분 동안 검사할 수 있고,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답변하십시오. 근데 이게 있어요. 이거 동의와 비동의가 있는데 그렇다 매우 아니다겠죠. 근데 이게 클수록 이게 매우 그렇다가 되겠고 이게 작을수록 더 작은 비동의가 클수록 매우 아니다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좀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된다고요. 나의 어떤 진짜 모습을 하기보다는 내가 이상적으로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체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상황, 성격, 어떤 행동 방식을 객관적으로 좀 생각하고서 그렇게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답변 시 중립을 선택하지 마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중립은 되도록 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 한국문화연수원 갔을 적에 중립도 아니고 뭐 보통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간 그렇다도 아니고 매우 그렇다와 매우 아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결과가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저의 MBTI하고 좀 다르게 나왔어요. 그럼 한번 지금 또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 아니에요. 자유시간 중 상당 부분을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하는 데 할애한다. 탐구. 기존에 하던 걸 하기도 하고 탐구를 하기도 하고 이건 애매한데 그냥 기존에 하는 거를 제가 하거든요.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를 좀 본다든지 적당히 그렇다 정도로 하죠.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울고 싶어질 때가 많다. 예, 전혀 아닙니다. 일이 잘못될 때를 대비해 여러 대비책을 세우는 편이다. 조금 많이 그래요. 일이 잘못될 거 예상이 된다면은 대비책을 좀 확실하게 세우죠.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편이다. 예, 매우 그렇습니다. 파티나 행사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자신을 소개하기보다는 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대하는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에서 이거 둘 중인데, 그쵸? 그렇다를 할까? 그쵸?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완료한 후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편이다. 하나 끝나고 그 다음 하고. 이거는 좀 그런 편이다. 매우 감상적인 편이다. 감상이 없는 건 아닌데 매우 감상은 아니고 적당히 그렇다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고 일정이나 목록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을 좋아한다. 계획적이긴 해요. 세우는 일을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획적이긴 해. 여기로 하죠. 작은 실수로도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하기도 한다. 그쵸. 실수를 한다면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대화를 시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저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예술 작품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 토론한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예, 관심 전혀 없어요. 예술 작품 토론. 감정보다는 이성을 따른 편이다. 예. 이게 완전 동의, 매우 그렇다라고 하기 그런 게 감정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성적 특성은 맞아요. 하루 일정을 계약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여기는 즉흥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 빅플랜으로 정해져는 있어. 근데 그날 하고 싶은 걸 좀 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제가 어떤 날짜 시간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는 좀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즉흥적으로 하는 건 좋아하지는 않아요. 여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 예, 걱정하지 않습니다.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일을 즐긴다. 그렇지 않아요. 하긴 하는데 별로.
결말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책과 영화를 좋아한다. 매우 그렇죠. 자신보다는 남의 성공을 돕는 일에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아니요. 저는 그냥 제 관심사, 제가 어떻게 일을 해나는가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 남의 성공을 돕는 거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데 남의 성공이 크게 관심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완전 비동의로 가고, 관심사가 너무 많아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아요. 일이 잘못될까봐 자주 걱정하는 편이다. 비동의입니다. 완전 비동의. 단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는 일을 가능한 피하고 싶다. 가능한 피하고 싶긴 해요. 왜냐하면 지도자는 좀 피곤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고 싶다. 자신에게 예술적 성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예술적 성향 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시기에 좀 20대 때 문학을 했죠. 비동이에요. 사람들이 감정보다는 이성을 중시했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성을 중시했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리라. 여기는 약간 비동이에요. 감정과 이성을 이렇게 나눠서 이성을 중시하다면 나은 세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좀 감정이라는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고, 역사라는 건 감정과 이성이 함께 이제 접목되면서 그렇게 비율을 맺어가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비동의. 완전 그렇다는 좀 그렇고, 비동의.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 먼저 끝내기를 원한다. 약간 그런 편이에요. 좀 깔끔한 상태에서 뭐를 쉬고 놀고 하는 걸 원해요. 근데 매번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너무 피곤하면 그냥 안 치우고 자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완전 동의는 그렇고 중간 동의 정도. 다른 사람의 논쟁을 바라본 일이 즐겁다. 전 재밌어요.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그건 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쓴다는 거죠. 완전 비동의.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하곤 한다. 비동의. 완전 비동의. 자신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난다. 예전에 짜증이 좀 났을 수도 있어. 왜 저러지? 왜 저걸 못하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역량이 다르잖아요. 짜증이 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선을 정하고 기대치를 낮추면 돼요. 이 정도 하고, 해야 할 일을 마지막 때까지 미룰 때가 많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제가 예전에 세계일주할 적에 월간 회의에 원고를 보냈거든요. 그건 마감일이 22일이라고 쳐봐. 그러면은 편집장님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스님이 제일 먼저 보낸다고. 마감일 날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항상 제일 먼저 보낸다고 그렇게 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미루진 않아요. 해야 될 때 그때 해요. 이건 비동의. 사후세계에 대한 질문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저는 죽음 이후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전 비동의. 혼자보단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 아니에요. 저 혼자 보내는 것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도 적당히 만나고 싶어 하는데, 뭐 혼자 있는 걸 기본적으로 좋아해요. 그거는 다른 사람 약간 여기쯤 가야 될 것 같아.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데 비동의에서 이 정도. 이론 중심의 토론에는 관심이 없으면 원론적인 이야기는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이건 좀 비동의. 이론 중심의 토론 재밌어요. 나름대로. 원론적인 이야기 이것도 재밌어. 근데 뭐랄까,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 경험적인 이야기 이런 게 없으면은 원론 이야기는 너무 재미없지 않나? 그렇지. 뭔가 살아 있어야지, 사람의 경험이. 이건 좀 동의로 가야 될 것 같아. 이 정도? 자신과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공감할 수 있다. 공감 영역이 제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적당히. 결정을 내리는 일을 마지막까지 미룬 편이다. 완전 비동의. 저는 결정을 굉장히 빨리 내립니다. 지금도 그렇고. 이미 내린 결정에선 다시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완전 생각하지 않아요. 결정 내렸으면 끝나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즐거운 파티와 행사로 일주일의 피로를 푸는 편이다. 저 혼자만의 시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행사 파티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닌가. 피로해. 비동의. 미술관에 가는 일을 좋아한다.
완전 비동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적당히. 매일 할 일을 계획하는 일을 좋아한다. 좋아한다기보다는 계획은 해. 근데 이걸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좀 질문이 애매한 거예요. 계획하고 좋아한다. 이거 적당히 그래도 해야지. 불안감을 느낄 때가 거의 없다. 완전 동의. 잘 못 느껴요. 전화 통화를 거는 일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통할 일은 해야지. 자신의 의견과 매우 다른 의견을 이야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곤 한다.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아요. 저런 의견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거야. 질문이 약간 애매해. 뭔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시간을 할애한다. 시간을 그냥 저런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 신기해하고 그냥 빨리 결론을 내리는 편이지. 시간을 할애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약간 이쪽으로 가죠. 비동의. 친구에게 먼저 만나자고 연락하는 편이다. 연락을 하는 편이긴 한데 요즘엔 좀 덜한 것 같아. 비동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계획으로 돌아가기에 노력한다. 차질이 생겼어. 그러면 대안도 있을 수가 있잖아. 원래의 계획으로 돌아가? 이게 약간 질문이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도 본래 있던 계획을 수정하고 그런다면 그런 편이죠. 오래전의 실수를 후회할 때가 많다. 실수할 때 많죠. 저도 20대 때 그렇게 30대 때 절에 들어와서도 실수를 했었고 그런데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게 저를 어떤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인연이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회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저는 깊이 생각하죠. 비동의. 감정을 조절하기보다는 감정이 휘둘리는 편이다. 감정 휘둘리는 편이다가 저는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것이 명백할 때는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한다. 노력하지는 않아요. 이건 좀 선택사항인데 노력하지는 않고 그걸 좀 지적하는 상황도 있어요. 아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면 노터치고 그렇죠?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업무를 진행하기보다는 즉흥적인 에너지로 업무를 몰아서 처리하는 편이다. 전 계획에 따라 갑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높게 평가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실망하게 될까봐 걱정하고 난다. 완전 비동의. 예. 뭐 칭찬하든 비난하든 그건 그 사람의 일이지 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칭찬할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부족한 거 지적했을 때는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지. 크게 신경은 안 쓴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이게 수자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혼자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단체로 앉기는 않지만 금방에 혼자서 수행하는 거라서 그 작업 다른 사람과 일을 좋아하는가?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혼자서 대부분 글쓰기란 작업도 그렇고 유튜브도 지금 혼자 하고 있잖아 지금. 법문 준비도 어떻게 보면 혼자 하는 거, 수행도 혼자 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원한다기보다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이거는 좀 그렇게 가죠.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일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이게 왜 시간 낭비야? 반드시 필요하지.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보다는 사람들로 붐비고 떠들썩한 장소를 좋아한다. 완전 비동이요. 사적인 장소, 조용한 장소 저 좋아한다. 상대방의 감정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이거 약간 완전히 알아차리지 못하고 적당히 알아차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크게 관심은 없어. 또 느낌은 있으니까 이걸로 가죠. 무엇인가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낄 때가 많다. 완전 비동의 잘 없습니다. 단계를 건너뛰는 일 없이 절차대로 일을 완수하는 편이다. 맞아요. 이거 완전 동의. 논란이 되거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에 관심이 많다. 꼭 그렇지는 않은데 별로.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필요한 기회라고 생각되면 기회를 포기할 수 있다. 저는 이거는 동의할 수 있어요.
저보다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굳이 안 해도 어떤 기회를 습득한다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할 수 있는 뭐 일들이 이런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하고 어떤 경쟁을 해야 된다, 양보를 해야 된다 한다면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굳이 내 걸 그렇게 지키려고 여러 가지 지키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마감 기한을 지키기가 힘들다. 아니요, 완전 비동의. 저는 굉장히 잘 지킵니다.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자신감이 좀 넘치는 편이긴 하죠. 원하는 대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고 한번 검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분이 걸렸네요. 이 설명해서 하느라고 16분 걸린 것 같아요. 보자면은 검사 결과를. 자, 뭐 나올까? 현실주의자 나왔다. 이거 뭐냐면은 한국문화연수원에서 한 거하고 똑같아요. 현실주의자는 사실을 중시하는 믿음직한 성격 유형입니다. 맞죠? 사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56%의 내향형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원재쌤의 에너지가 좋아. 되게 적극적이야. 그러니까 외향형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또 내향형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수행자가 어느 정도 내향형 기질은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격이 이를테면 다른 사람 보고 뭐 낯을 가린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외향형으로도 굉장히 발달했어. 근데 근본적인 어떤 기질이랄까? 이게 내향형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56이 내향형이고 44가 외향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딱 나눠서 말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향형, 외향형이 다 있죠, 다양형이. 근데 이제 사람들과도 뭐 무난하게 지내고 있고 적극적으로 활동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외향형도 있지만 근본은 좀 내향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건 비율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9% 현실주의형, 41% 직관형. 관찰형의 사람들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이란 게 제가 그렇지만은 이 공부를 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마음이 편해지고 깨달음을 얻는다면은 현실의 다양한 경험과 관계에서 저는 그것이 증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주장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구현이 되어야지 그게 의미가 있지. 근데 그게 제가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이게 현실만 기반해서 되는 건 아닌 거예요. 현실에서 그게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되 그것이 증명이 되되 이 수행에 가기 위해서는 또 직관형의 어떤 그런 감각도 필요해요. 사실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사실 넘어서의 어떤 근원, 바탕, 그것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어떤 특성들, 그런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도 직관이 굉장히 강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응무수주 이생기심이라고 한다면은 공적, 영지라고 한다면 공적은 직관과 관련된 것이고, 뭐 영지 같은 경우에는 아는 거, 현실에서 구현된 거, 이게 현실주의적 바탕이 아닐까. 그래서 직관과 현실도 다 갖춰져 있는데 직관이 40이고 현실이 60. 요즘에는 이제 현실에서 그 깨달음이 경험적으로 구현이 된다, 구현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굳이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64% 사고형. 사고형의 사람들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며 논리에 집중하느라 감정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조화보다도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조화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형이잖아요. 관계. 무난하게 지내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거보다는 효율성, 그리고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처리가 되느냐, 저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4대 36이면 사고가 약간 3분의 2 정도 가고 감정이 3분의 1 정도 가는 거죠.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감정 당연히 있죠. 그게 왜 없겠어요. 근데 이제 사고, 능률, 효율, 객관적 사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더 생각해보고, 본성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본성. 다음은 전술. 93%의 계획형. 계획형의 사람들은 결단력이 높고 철저하며 계획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고 어떤 일을
제대로 끝내고자 하며 즉흥적인 일보다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을 선호합니다라고 했네요. 저도 계획형인 사람이에요. 세계 일주를 할 적에 세계 일주는 아니고 예전에 도반스님들하고 미국 여행을 할 적에 저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획을 다 짜놨어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어떤 숙소 정하고 숙소는 근데 오픈형으로 해낼 수도 있어.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가서 스님들의 도반 스님들의 의견을 물어보고서 하지만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은 다 세웠어요. 항공사도 다 하고 심지어는 환전도 스님들을 제가 해줬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돈만 냈어요. 저희가 미국 여행, 미국 서부 여행을 할 적에 21박 22일인가 그렇게 갈 적에 얼마 안 했어요. 돈도 얼마 안 들었어.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갔어요. 비행기 값 빼고 얼마 들었지? 한 330만 원? 20일 넘게 330만 원. 미국에 먹고 자고 이동하고 뭐 관광지 들어가고 어디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들어갔거든요. 그거 다 합쳐서 미국 여행에 20일 동안 330만 원 들었다면 굉장히 싸게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 스카이 다이빙도 했으니까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굉장히 싸게, 숙소는 굉장히 싸게 했던 것 같아. 남자들이라 비구스님들이라 숙소에 돈을 투자하진 않았어요. 잠은 좀 자고 나머지에 돈 쓰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계획형. 근데 저는 계획을 세우는 편이에요. 다이어리에도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정하는 편 맞죠? 93% 탐색보다는 계획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자는 확신형이야. 자기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확신형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믿고 평정심을 잘 유지하며 스트레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한 확신형이고 민감형은 남에게 집중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보자면은 ISTJ에 A와 T가 있었나? F가 있었나? A로 가면은 그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F로 가면 남, 관계, 대상에 가 있다는 거야. 근데 제가 저한테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저를 판단하고 확신하고 탐구하고. 근데 이게 수행의 기질과도 맞는 것 같아요. 외부로 향해져 있으면 좀 힘들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이들은 걱정을 자주 하지 않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높은 자신감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맞는 것 같고요. 이제 메일로 한번 결과 전송을 하고 한다면은 테스트 결과를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성격 유형을 확인하세요. 결과 확인 하죠. 그러면은 ISTJ의 A 하고 T 중에 A였던 것 같아. A가 자신한테 관심을 기울인 사람들. ISTJ 중에서 T는 딴 사람한테 바깥 현실 어떤 관계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성격 유형 현실주의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활용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또한 할 일을 미루거나 게으름 피우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덴젤 워싱턴이 한 말인 거예요. 제가 덴젤 워싱턴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현실주의자는 진실하게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에 자부심을 느끼며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어떤 것에 헌신하기로 한 경우 최선을 다합니다. 예, 맞습니다. 현실주의자는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화려한 삶이나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끄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며 안정된 사회를 위해 자신의 보다 많은 기여를 하곤 합니다. 이들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믿음직한 사람이나 평판을 받을 때가 많으며 현실 감각이 뛰어나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도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곤 합니다. 그쵸?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에서 현실주의자는 헌신과 책임감과 정직함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이거 보니까 서장훈이 생각나네. 서장훈이 좀 그런 편이거든요. 진실한 삶. 현실주의자의 자존감은 진실하게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이들은 상황마다 적절한 행동 방식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규칙을 어기려는 사람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또한
체계와 전통을 중시하기에 위계 질서가 존재하고 기대치가 명확한 조직과 직장 교육 환경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현실주의자 입장에선 체계적이지 않은 환경은 자유가 아니라 혼돈을 의미합니다. 근데 제가 혼돈을 나쁘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제가 혼돈이 뭐라 했지? 자유의 근거라겠나? 이 혼돈이 굉장히 위대한 창조력이요. 이게 진공인 거야. 응모소조인 거야. 이걸 나쁘게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구현이 되어야 되지만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주의자는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을 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수했을 때는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빠르게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들에게는 남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정직함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며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요. 저는 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최근에 저한테 이제 좀 좋은 제의들이 오고 있어요. 이런 저런 뭐 좋은 제안들이 오고 있는데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어디에 들어간다든지 무슨 직위를 차지한다든지 직위를 얻는 거죠. 그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이런저런 제안을 받아도 사실은 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긴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이 좀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가 얻기 힘든 건데 왜 그렇게 거절을 하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스님도 있어요. 너 같은 애가 해야지. 응? 그렇게 기회가 왔을 때 해야지. 기회는 이렇게 계속 오지 않는다고. 그런 게 있는데 현실주의자 이게 좀 말이 그런데 현실이라면 그것이 이득이 되고 분명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게 맞죠. 맞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현실의 결과보다도 저는 좀 어떤 일을 결정할 적에 중요한 선택을 할 적에는 좀 양심이라는 게 좀 기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것을 원하는가, 내 원력으로서 가야 하는 방향성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현실적인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 원력을 구현하는데 이게 맞는 일인가? 이게 나의 양심과 적합한가? 내가 어떤 권력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돈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어떤 명예에 대한 욕망으로서 이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 느껴진다 하면은 저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힘들더라도 내가 무언가 이득을 보지 않더라도 나의 원력을 수행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스님이 출가해서 그렇죠, 자기 원력을 이뤄내야지. 어떤 뭐 돈이 생긴다, 명예가 생긴다, 저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간다면은 그 수행자의 삶을 굉장히 안 좋아질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의무를 지키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저는 제 원력을 구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자신만큼 책임감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당혹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세상에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한 자신만큼 자제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을 게으르거나 부정직한 사람으로 단정 지을 때도 있습니다. 예, 게으르거나 부정직한 사람은 있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뭐 안 그래서 제가 안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있는 거지. 근데 원래 이 세상은 다양한 거니까. 자신의 생각을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나 말과 행동에서 묻어나오기 때문에 엄격하거나 공감력이 낮은 사람이라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책임감이 강한 성격, 헌신적인 성향은 현실주의자의 훌륭한 강점이며 다양한 일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헌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성향이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용하려는 사람을 잘 좀 파악해야죠. 좀 알아야죠. 이들은 높은 업무 윤리의식과 의무감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책임도 함께 짊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현실주의자가 드러내고 불만을 표하는 성격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와 친구와 연인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의 피로감이나 절망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현실주의자는 다른 사람의 책임을 짊어지면서도 이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의무이고 그것이 원력이라면 해야죠. 인정은 나중에 요소예요. 받을 수도 있고 받는다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못 받는다고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주의자는 보통 즉시 감정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죠. 감정을 즉시 표현하다기보다는 조금 한번 따져봐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에게 너무 많은 책임이 주어졌을 때 좌절감이나 억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관계를 유지하기에 자신을 희생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좀 그런 것 같아. 희생보다는 좀 빠른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과도한 책임이 주어졌을 때 이를 거부하는 방법을 익힌다면은 진실되고 충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거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된다면은 판단을 저는 빨리 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판단이란 게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고 자기 가능성, 현실 상황도 냉철하게 파악하고서 이거 판단을 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좀 잘 익힌다면은 적당한 방법으로 잘 한다면은 이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실주의자의 성격 프로필 해가지고 5,999원에 이제 14페이지로 사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사지는 않죠. 근데 제가 이렇게 ISTJ로 나왔네요. A로. 근데 예전에 제가 나온 성격은 사실은 이게 아니에요. 성격 유형 중에 뭐가 있냐면은 저는 ENTJ였어요. ENTJ. 여기 이게 통솔하는 사람. 이게 나왔는데 통솔자 ENTJ. 당신의 시간은 유한하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ENTJ. 통솔자. 이거 사실은 이것도 저하고 맞아요. 스티브 잡스. 제 과거의 어떤 태도가 이랬으니까, 과거의 어떤 삶이라든지 카리스마, 자신감, 지도자 역할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보통 대표로 했어요. 항상 대표를 하고 뭐 반장, 학생회장 다 했으니까 아마 이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맞았지만은 ISTJ에서 ENTJ에서 ISTJ로 바뀌었죠. 약간 내면형도 있었죠, 아까 전에. 그리고 N 직감하고 이제 뭐지 감각형하고 하자면은 그랬던 것 같아. E하고 N이 이게 사실은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E, N이라는 게. TJ는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TJ는 공통 성향인데 석경 유형에서 ENTJ가 누가 있냐면은 스티브 잡스 있고 골든 렌즈 있고 마가렛 대처가 있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네요. 짐 캐리도 ENTJ였어. 근데 ISTJ 한번 볼까요? 성격 유형. ISTJ. 여기다 현실주의자구나. 이렇게 캐릭터구나. 누가 있었지? 스팅. 스팅이 있었구나. 덴젤 워싱턴 있고 뭐래? 안젤라 머켈?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탈리 포트만. 나탈리 포트만도 그렇구나. 앤서니 허킨스 배우죠. 저 이분은 모르겠어요. 앤젤라 머켈. 여튼 이렇게 컴퓨터로 성격 유형 검사를 마쳤고요. 다시 한번 또 자리로 돌아가서 이 MBTI 관해서 성격 유형 무료 성격 유형 검사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예,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MBTI 검사라기보다는 성격 유형 간이 검사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성격 유형 간이 검사라고 하는 이유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MBTI를 워낙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라는 거예요.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이어스 브릭스가 사실은 엄마하고 딸 관계예요. 원래 캐서린 쿡 브릭스라는 엄마하고 그 딸 이자벨 브릭스 마이어스라는 그 모녀가 이제 만든 성격 유형 지표를 이제 MBTI라고 부르는 거예요. MBTI를 부르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은 칼융의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초기 분석 심리학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1944년에 자기 보고형 성격 유형 검사였던 거야. 그래서 사람의 성격을 행동 패턴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한 유사 과학이라고 해. 근데 이제 이게 심리학 분야로 보통 들어가 있잖아요. 검사가 심리학 분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만든 사람들은 심리학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 물론 칼융의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긴 했지만 심리학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학위 같은 거 그런 자격 같은 거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MBTI 검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성격 유형 간이 검사 제가 좀 전에 했던 거는 MBTI가 아니에요. MBTI가 아니라 MBTI는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백 개의 문항이 있다고요. 한 200가지의 문항이 있어서 yes or no 정도로 해서 그게 2시간 동안 검사를 한다네. 그게 제가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걸 해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또 하고서 결과를 취합해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가.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신 분께서 상담도 해야 되고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이거를 MBTI하고 관련이 없다고. 이거 만든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문의 메일을 한다면은 우리는 MBTI하고 관련 없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MBTI로 알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성격 유형 간이 검사를 하겠지 MBTI를 보나 안 했어요. 근데 뭐냐면은 이 무료 검사에서는 뭐냐면 빅5 성격 심리학에서 나오는 사람의 5가지 요인 뭐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증 그런 거를 연구하고서 여기에 근거를 가지고서 이런 성격으로 나눈다 해가지고 무료 성격 유형 검사였던 거예요. MBTI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나의 MBTI가 무엇이다. 나는 뭐 ISTJ다, 뭐 ESFJ다, INTP다, 뭐 ENTJ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실제 MBTI를 전공한 분들에게는 이게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문항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게 될 가능성도 크다는 거예요. 실제로 MBTI 검사를 해본 사람 중에 이거는 좀 오차가 있겠지만은 이 무료 성격 간이 검사하고 실제 MBTI하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한 6대4 정도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와 정식의 MBTI 검사와 다르다. 근데 MBTI는 이거는 유료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마 특허가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 자격을 갖춘 사람만 이거를 상담해 줄 수가 있어. 그리고 이 문항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유사 검사라고 할 수 있지 MBTI라고 그래서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료 검사를 하면 검사 시간 2시간 동안 하고 전문 심리 상담사가 또 해석도 해주는 거야. 그렇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해보게 된 성격 유형 간이 검사는 실제 MBTI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어떤 종류의 자기 성향성 패턴은 나왔잖아요. 질문지는 좀 달라.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좀 전에 한 검사는 매우 그렇다. 적당히 그렇다. 조금 그렇다. 이게 있었고 중간이 있었죠. 중간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했지만은 그리고 조금 아니다. 적당히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게 아니라 MBTI 검사는 예스와 노만 돼 있으니까 거기서 뭐 200가지 질문이었나? 하여튼 몇백 가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좀 생각해 볼 만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은 E하고 I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
주의 초점, 에너지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E는 뭐냐면은 익스트로버전이라고 하네. 외향형이라는 거야. 자기 성격이 외향형이다. 아니면 내향형이 될 수도 있겠죠. 인트로버전은 또 내향형인데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 저는 제가 E인 줄 알았어요. E.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과도 굉장히 잘 지내고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러면서도 뭐 거침이 없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낯을 가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난 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또 생각해 보니까 또 나는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는데 예, 개인의 어떤 여유를 즐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사색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애매했던 거야. 외향은 자기 외부에 주의 집중한다는 거야. 다른 누군가에게서 발상이나 지식이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에너지를 얻는데 사교적이고 활동적이야. 외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발휘한다는 거야. 폭넓은 대인관계를 가지며 글보다는 말로 표현하기를 좋아한다. 경험을 통해 이해한다. 이런 성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에너지를 이거 그 심리학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에너지를 어디서 얻는가? 외부에서 어떤 관계나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얻는가? 그렇다면 이라고 하고 자기 내부에 집중해서 어떤 자각의 깊이, 사색의 깊이 거기서 여유와 평안을 얻는다 하면 I라고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들으니까 내가 에너지를 어디서 얻는가? 저는 I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성향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I 성향은 내향형은 조용하고 신중하며 내면 활동에 집중력을 발휘한다.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가지며 그러니까 넓은 대인관계보다는 깊이 있는 소수의 대인관계를 가지며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기를 좋아한다. 이해한 다음 행동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I의 성향, E의 성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까 전에도 분류가 됐습니다. 몇 프로였지? I와 E가 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적당히 I가 한 60 정도 되고 E가 한 40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내향적이었는데요. 저 굉장히 외향적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저는 20살 때까지는 굉장히 내향적이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근데 뭐 대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고 하면서 굉장히 외향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심리학자는 그렇게 해석 안 한대요. 내향적이었다가 외향적으로 변한 게 아니라 그래서 I에서 E로 변한 게 아니라 단지 사회 적응력을 높였다. 사회적 스킬을 얻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스킬을 얻은 것뿐이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몇 분께서.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사회적 관계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어떤 교류를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 외향적으로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회적 적응력을 높였고 사회적 스킬을 얻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씀하신 거를 제가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고 어떤 사회적 그러니까 선천적 기질하고 뭐 후천적 기질이 있다고 쳐봐. 선천적 기질은 뭐냐면 유전이라고 할 수 있고 후천적 기질은 어떤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유전과 환경 이것의 비율이 어찌 될까요? 유전이 높을까 환경이 높을까 후천적 노력에 있어서 사람이 바뀔까 아니면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을까 이거에 관해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좀 비율을 정해놨다고요. 7대 3이래요. 유전이 7이고 선천적으로 결정된 게 7이고 3은 바뀔 수가 있는데 근데 선천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7이라는 거야. 7. 그게 훨씬 크죠. 후천적인 그런 어떤 관계나 노력보다도. 그러니까 이 선천적인 건 바뀌지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이가 발현이 됐다고 해봐. 이적 성향이 외부로 향하는 성향이. 근데 다시 자기로 돌아와서 은퇴 후에 고요한 시간을 보낸다 한다면은 그게 또 자기의 성향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 결과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관계, 교류에 의해서 그렇게 이적 성향이 발전될 수 있지만은 본인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은 I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생각할 때도 예전에 제가 인 줄 알았거든요. 인 줄 알았는데 I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수자의 성향이 어떻게 보면 이 성향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I 성향이 좀 더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외적 문제는 뭐 없는 것 같은데 크게 제가 그래도 I 성향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6대 4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식 기능이에요. 첫 번째가 주의 초점, 주의가 바깥으로 향하냐, 나를 향하느냐. 두 번째는 인식 기능, 인식 기능인데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인 거야. 그거를 또 어떤 식으로 얘기하자면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센스형은 감각형인 거예요. 센싱은 뭐냐면은 오감, 경험에 의존하고 현실주의적인 사람이라는 거야. 자기 경험과 오감에 의해서 그거를 정보를 받아들인 거야. 실제 경험을 중시하고 지금의 초점을 맞춰 일처리를 한다. 숲보다 나무를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느낀 거, 사실적인 거, 객관적인 거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뭐냐면은 직관형은 뭐냐면은 인투이션, I라고 하지 않고 이제 S와 나눠서 N이라고 했어요. 인투이션은 뭐냐면 직감 및 영감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이상주의적인 타입인 거예요. 아이디어를 중시하면 미래지향적이고 개연성과 의미에 초점을 맞춰 신속 비약적으로 일처리를 한다. 비유적 암시적으로 묘사한다. 나무보다는 숲을 보려는 경향성이 강하며 자신만의 세계가 뚜렷하다. 이게 좀 그런 게 저는 자신만의 세계가 굉장히 뚜렷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인투이션, 직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적인 아까 전에 설명했지만 현실적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직관이 있지만은 직관뿐만 아니라 그 직관이 어떤 현실에서 투영이 돼서 이것이 실제적인 결과로 나타난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 제가 깨달음 얘기했지만 깨달음을 얻었어도 직감, 영감 영역에 깨달음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 깨달음으로써 우리 현실사회의 어떤 경계, 관계, 어떤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 그것들로 나타나야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관 영역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감도 뛰어나고 이상주의적인 타입이지. 깨달음 위해서 살아야지. 수자는 당연한 거지. 깨달음 하나 위해서. 그러나 깨달음이 사회적으로 우리 눈앞의 현실로서 구현이 되는 게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게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것이 아까 전에 비율로 나눠져 있었죠. 제가 저걸 안 봐서 다시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있는 거야. 이게 S냐 아니면 N이냐. 요즘에 사실 유명한 짤들이 뭐가 많이 돌아다니냐면 T냐 F냐, thinking형이냐 아니면 F 감정형이냐. 이게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하는데 심리 분석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이 S냐 N이냐 이걸로 나뉜다 해요. S는 감각형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눈앞에 실제로 보고 있는 어떤 객관적 사실을 취합하는 게 정보를 얻는 게 그렇지만 공상, 상상, 이상 어떤 거의 의해서 아이디어에 의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일처리를 하는 사람을 N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거야. 그래서 S와 N 차이가 사람 사이의 어떤 장벽, 성향, 기질을 가장 크게 나누는 장벽이라는 거예요. 장벽.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가장 큰 것이지 T와 F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누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짤을 봤어요. 말이 달리다가 이런 상황을 주어준 거야. 말이 달리다가 힘들어서 바에 들어갔어. 바에 들어갔는데 맥주를 달라고 한 거예요. 바텐더한테. 그럼 무슨 맥주를 달라고 했게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N은 성향이 더웠어? 얼마나 달렸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이 몸집이 커? 기온은 어떤데? 거기 냉장고 있어? 뭐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뭐 이를테면 뭐 버드 아이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버드 아이스는 제가 군대에서 많이 마시던 건데 버드 아이스 근데 미국 맥주니까 버드 아이스 한다면은 시원한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뭐냐면은 이건 N인 거야. 직관형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상상력, 아이디어, 직관, 영감이 뛰어나니까. 근데 S형은 다르다는 거야. S는 말이 왜 바에 들어가?
바텐더하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 그게 가능해? 이게 T하고 F가 아니라 S하고 N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나는 뭐지? 보니까 S하고 N이 다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말이 이게 상황에 끌려 들어갔어. 말이 뛰어 들어가 힘들었어? 바에 들어갔어? 음료를 달라고 했어? 뭐를 달라고 했을까? 이걸 할 수도 있지만 말이 어떻게 바에 들어가? 사람하고 어떻게 얘기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거야, 저는. 그래서 알지만은 만약 이거를 말이 어떻게 바에 들어가? 그게 좀 가능한가? 이랬지만 안드로메다에서 외계인이 왔어. 외계인이 우리한테 선물을 했어. 선물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한다면은 그걸 막 머리 돌아간 사람도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근데 저는 그걸 생각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일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 기준에선. 그걸 왜 생각해? 근데 이제 굳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상황 따라서 이를테면 뭐 말이 달리다가 뭐 바에 들어갔다 해봐. 무슨 맥주를 달라고 했을까? 뭐 당연하지 시원한 맥주를 달라고 했겠지. 말하자면 되게 단순하게 결정 짓는 거죠. 그러니까 S하고 N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고도 담백하고도 분명한 사실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상상하면서 거기에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상이 가더라도 빠르게 정리하는 편인 것 같아. 말이 와서 뭐 하겠어? 뭐 시원한 맥주 달라고 했겠지. 끝. 거기서 더 이상 어떤 질문이 이런다면 이 질문이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단순해진 것 같아. 예전에는 좀 상상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예전에 문학 청년일 적에는 20대 때는 상상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상황을 막 펼쳐가고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왜냐하면 소설을 쓴다는 게 새로운 캐릭터 만들어내고 상황도 만들어내고 그걸 계속 전개시켜 가니까 어떤 특정한 방향성은 있지만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T냐 F냐 판단 기능이라는 거야. 판단의 근거. 사실이냐 관계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 사실을 중요시하면 T고 thinking이고 관계 다른 사람과 관계성을 중요시한다면 F feeling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영상 했지만은 캐나다에서 어떤 집에 무단 침입을 해서 들어놓은 한국 노부부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을 느낀다. 저거 어떻게 저럴 수가 이랬나면 그게 F인 것 같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무슨 법적인 잘못이 일어났을까? 그걸 먼저 따져봐야 된다 한다면 전 T의 성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을 먼저 알아봐야 된다. 저 상황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조하는 사람들은 감정형인 거야. feeling. 인간 관계 중심 타입인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관계에 주로 관심을 가져요. 좋다 나쁘다의 판단 관심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의 판단 선호. 이게 뭐지? 모르겠다. 상황적이고 포괄적이며 주변 상황을 고려하며 판단한다. 이성보다는 감정에 치우치며 의미, 영향, 도덕성을 중시한다. 우호적인 협조, 공감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공감형인 사람인 거야. 저 같은 사실형의 사람보다는 공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말한 거에 의미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시간과 공을 들인다는 거예요. 저 무슨 의미일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런 거에 근데 저는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반면에 사고형, T형, thinking형은 업무 중심 타입, 진실과 사실에 주로 관심을 가지며 맞다 틀리다의 판단 선호. 위에는 좋다 나쁘다구나. 관계에 있어서 좋다 나쁘다. 서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런데 thinking은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잖아요. 그거에 판단 선호한다는 거죠. 이성적이고 논리적 분석적이며 객관적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원리와 원칙을 중시한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고 논평하기를 좋아한다. 논평을 할 수도 있지.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T는 객관적인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F는 뭐냐면 거기에 공감하고 교류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하고. 그러니까 F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근데 T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F가 없느냐? 문학 청년 있었잖아요.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교류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FA 기능이 적절하게 탑재된 것 같고 아까 전에 비율이 그랬나? 65대 35였나? 대충 2대 1이었던 것 같아. T가 2배 정도 크고 F가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마지막 J냐 P냐 생활 양식인데 선호하는 삶의 패턴이란 거야. 생활 양식 원칙주의자인가 아니면 융통성이 있는가 이걸로 나뉜다고요. J는 뭐냐면 판단형인 거야.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선호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기한을 엄수한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정리정돈하며 뚜렷한 자기 의사와 기준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예, 완전 저예요. 이건 아까 90몇 %인가 그랬죠. 92%인가? 인식 기능은 뭐냐면은 perceiving이라고 하는데 유동적인 목적과 방향을 선호하고 자율적이고 체계는 없지만 재량에 따라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아, 되게 오픈되는 상황이야. 여기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냥 가봐. 뭐 그래서 P들의 여행은 뭐냐면 계획을 안 하대. 계획을. 어디 밥 먹으러 가자 하고서 거기 식당 가니까 문 닫았어. 그럼 저기 가면 좀 재밌는 게 있을 거야. 하면 가니까 뭐 하고 즉흥적으로 정하는 거야. 여행 타입을. 근데 저는 제인 게 갈 때를 이미 다 정해놔요. 계획을 다 정해놨어요. 오전에 여기, 오후에 여기. 근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뭘 할지는 안 정해놨어도 이미 커다란 플랜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적응하면 결정을 보류한다. 네.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짤을 본 적이 있어요. J와 P의 어떤 핸드폰 배경화면이 다른 거야. 그래서 이거 보고 나서 완전하게 저는 J란 걸 알았어요. P가 될 수가 없던 거. 자료화면 보시면은 J는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어플도 정리가 돼 있고 이게 그리고 읽지 않은 메시지, 확인되지 않은 메일 그런 게 표시가 없어. 근데 P 봐봐. P는 메시지도 확인 안 하고 뭐 200 몇 개 남아 있고 카톡도 몇 개 남아 있고 그리고 이거 순서도 없고 이거를 그냥 놔두는 거야. 그리고 뭐 컴퓨터 J와 P가 컴퓨터 핸드폰 바탕화면뿐만 아니라 배경화면뿐만 아니라 컴퓨터 바탕화면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J는 컴퓨터 바탕화면도 굉장히 깔끔하게 좀 하는 편이에요. 질서 있게. 근데 이제 P는 이게 뭐가 어디가 있는지 몰라. 난삽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P 본인은 알아요. 어디에 뭐가 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거야. 그래서 J와 P 중에 저는 P구나. 결국에는 뭐 이렇게 좀 따져보자면 I 저는 주의 초점이 나대로 향했다. 바깥 대상보다는 나에게로 향해 있어서 I의 성향이 좀 강하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인식 기능에서는 감각, 현실에서 구현이 되는가, 센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판단 기능에서는 사실이냐 감정이냐 저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감정 요소보다는 생활 양식에서는 원칙주의자냐 융통성 있느냐 저는 원칙주의자예요. 그래서 ISTJ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예전에 ENTJ로 나왔었는데 N 그것도 몇 년 전에 해봤으니까 조금 사람이 가치관 지향성이 좀 바뀌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MBTI가 이게 말하자면은 심리 검사가 아니라 이건 성격 유형 검사예요. 그러니까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을 뭐 인류에 뭐 이를테면 60억, 70억이 있는데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나눈 거야. 각 집단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 뭐 ISTJ, ESFJ, INFP 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뽑아서 이렇게 16가지로 나눈 건데 근데 그거를 제가 이 링크를 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걸 거예요. 그 16가지 특징의 사람들에 보면은 나와 맞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16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걸 정의를 해 놓은 거니까. 근데 사람이란 게 그렇게 단순한 존재겠어요. 이 16가지 하나의 편입이 되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수많은 변수가 생기잖아요. 변수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활용해 갈지는 사실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16가지로 나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70억이라면 70억, 60억 사람이라면 60억으로 남긴 게 맞아.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환경 요소도 다르지, 가치관도 다르지, 지역의 어떤 특성도 다르지.
그리고 어떤 종교도 다르지. 인생에 수많은 어떤 자기의 원력도 다른 것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동 패턴, 그러니까 이게 심리 검사가 아니라 성격, 행동, 유형 검사 같은 건데 이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E냐, I냐, 뭐 S냐, N냐, T냐, F냐, 뭐 J냐, P냐 이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6가지 패턴에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좀 재미로 해보는 게 좀 맞아요. 나는 좀 이런 성향성이 있구나. 이런 성향으로서 아까 전에 덴젤 워싱턴 있었고 뭐 이전에 나눠서는 누구지? 아이폰 스티브 잡스가 있었고 스티브 잡스가 뛰어난 지도자는 맞긴 한데 한편으로 보자면 뛰어난 지도자지만 다른 편으로 보자면 좀 딕테이터예요. 독재자예요. 근데 ENTJ 중에 독재자, 나쁘고 자기 고집 세고 그런 사람만 있겠어요? 제가 근데 ENTJ 중에 또 누가 있냐면은 백종원 대표가 있어요. 백종원 대표님. 굉장히 융통성이 좋으시잖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잘 듣고 그러면서도 조직을 크게 이끌어 나가고 성격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ENTJ라고 해서 이를테면은 스티브 잡스와 백종원 너무 다르잖아요. 이제 백종원 좀 더 여유로가 있죠. 백종원 대표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크게 아이폰이라는 걸 개발해서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긴 하지만은 너무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한 카테고리로 해서 똑같은 사람이 나올 수는 없어요. 수많은 변수, 관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고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만약 이것을 안 해보셨다면 저는 한번 해보시기를 권하고 이것에 대한 자신의 어떤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INTJ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이거 나 굉장히 맞는구나. 이건 조금 애매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소통하고 좀 재미로서 이야기하고 그런 데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너무 믿음을 가지고서 이게 절대적이다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분류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람을 요즘 사람들이 너 MBTI 뭐야?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ENFJ인데 그러면 네가 그래? 하고서 ENFJ 성격이 이렇다 하고서 이렇게 가르기보다는 저런 성격이 있었구나. 기질이 있었구나. 이래가서 그렇게 재미로 생각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걸 하면서 사람이 이를테면 I냐 있냐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S냐 있냐 이게 뭐가 우열하고 저열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성향, 가치관, 유전자 이런 거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틀로서 좀 활용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그래서 사람을 16가지로 이렇게 나눴지만은 한 사람이 16가지로 이렇게 전 세계 사람이 16가지로 나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불가능하지만은 그리고 한 사람이 16가지 중에 하나로 귀속돼서 그렇게 나간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유동적인 일인 거예요. 유동적. 환경도 바뀌고 나이듦도 바뀌고 관계도 바뀌고 원력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바뀌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ENTJ에서 ISTJ로 조금 다르게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비율상의 문제라서 그게 좀 그렇긴 하지만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결정된 바는 없다. 근데 이런 흐름으로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 이런 모습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데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성향을 가졌지만 다른 성향을 가지고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서 그런 것들을 다른 MBTI와 비교하면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힌다면은 이건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MBTI가 우리가 이걸 통계학, 심리학이라기보다는 통계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이 또 과학적 영역, 칼융의 어떤 이론에서 출발한 그렇게 발생한 방법이지만은 성격 유형 간이 검사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근데 MBTI로 분류는 했잖아요. 말하자면은.
근데 이것이 지금에 있어서 우리의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통해서 서로의 어떤 다른 점을 알아보고 재미있게 좀 웃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저런 사람이 가능하겠구나. 나는 T인데 어떻게 F가 저렇게 되지? 나는 F인데 저걸 저렇게 위로해주지 않고 저렇게 사실을 얘기한다고? 좀 짤들이 많아요. 그런 유튜브나 인스타에. 그런 거 보면서 저런 사람들도 실제로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서 자기 어떤 인식을 넓히고 확장시키는 데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검사예요.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조언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MBTI를 하지만은 제가 예전에 한 말이지만은 우리가 상을 보잖아요. 사람의 상을 볼 적에 관상도 있고 얼굴 관상도 있고 수상도 있고 족상도 있고 뭐 그뿐만 아니라 상 이외에 뭐 사주팔자 같은 그런 것도 있겠죠. 어떤 정해진 부분이 있어. 정해진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관상 뭐 수상 족상 이런 것들이지만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무엇이냐라고 할 적에 그게 뭘까요? 가장 큰 상이 무엇일까? 관상도 아니고 수상도 아니고 족상도 아니다. 심상이라는 거예요. 심상이 가장 크다. 마음의 상. 근데 마음의 상은 이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이게 가장 크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결정짓는. 그러니까 마음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인생이나 관계나 운이나 그게 확 튄다는 거야. 근데 이건 정해진 바가 없어요. 마음이란 거는. 근데 정해진 바가 없고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지만 이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상이란 거를 예전에 유명한 지금도 뭐 그럴 수도 있긴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이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말 제대로 잘 맺는다면 먹는다면 그것이 자기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거야. 관상도 아니고 수상도 족상도 사주팔자도 아니라는 거야. 마음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마음의 힘이란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물론 평상시에 쓰는 이런 마음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원력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원력으로서 투철하게 나아가다 보면은 그 마음의 어떤 실제성, 경계성, 자기 중심성 이것도 확 무너뜨리고 마음이 정말로 커진다면 눈앞으로 허공으로 커진다면은 그것만큼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상이란 게 가장 크다고 여러 이제 관상의 대가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관상으로서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심상을 키운다면 거기에 혁신적인 그 변화가 일어난다면은 자신의 운도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도 어떤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아주 크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상을 키우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성격 유형 이렇게 16가지 중에 하나로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력을 세우고 정말 이거에 집착하지 않고 이것을 꾸준히 자기 어떤 생각이나 개념, 자기 중심에 머무르지 않고 키워간다면은 16가지에 맞춰서 자기의 어떤 능력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상을 키우는 거 우리가 수행자로서 성격 유형 나뉘는 있겠죠. 수행자들도 나뉘어요. 큰 스님들은 다 어떤 한 특정형일까? 다 INTJ 어떤 독재자형만 있고 그럴까요? 굉장히 이제 부드럽고 유하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냉철하신 분들도 있고 감정형의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그 자신의 실체성, 중심성 이것은 타파됐다. 그래서 마음이 씀이 커졌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유형이 결정된 바는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깨달음을 얻었고 만약 MBTI로 한다면은 16가지 다 있을 거예요. 다 있는 거. 깨달음에 좋을 수 있는 어떤 특정 유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떤 가풍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건 좀 정해진 면도 있어요. 정해진 면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다양한 가풍들이 이를테면 16가지 유형별대로 나오는 게 이게 맞는 거야. 반드시 어떤 형만 깨달음 형태로 제가 얘기하자 임재스님만 조사인가? 조주스님도 조사지.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이를테면은 누가 있을까? 또 성철스님만 그 선지식이겠어요? 큰 스님이겠어요? 구산 스님도 큰 스님이세요. 수많은 큰 스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러나 실체성은 좀 타파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질대로 어떤 성격대로 이렇게 발현이 잘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10분 정도 투자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을 가두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이런 특성들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구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데 이런 재미난 검사를 활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MBTI의 성격 유형 간이 검사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법문은 안 하게 됐지만은 이렇게 좀 해보지 않은 거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물꼬를 터봤고요. 다음 시간에 뭐 한번 다른 법문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